1라운드 첫 번째 픽, 두 번째 픽 어떻게 가나요? 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현우, 정우주. 네. 딱 이렇게 두 선수로 정현우 왼손, 정우주 두 선수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키움이 정현우면 뭐 하나는 정우주, 키움이 정우주면 하나는 정현우. 근데 키움은 지금 약간 정현우 선수 쪽으로 조금 약간 기울어 있다. 그렇게 하나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 관계자 얘기입니다. 네. 하나 관계자는 하나의 이제 고위급 관계자는 저보고 정우주, 정현우는 약간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는 조금 레벨이 다르다. 그 두 명이요, 네, 유독. 두 명이. 네. 네. 뭐 일본전에서 이 두 선수 잘 던지고 네. 배찬스 선수도 잘 던졌습니다. 네. 근데 이 두 선수 약간 레벨이 조금 다르다. 다르고 키움은 뭐 지금 정현우 선수 쪽으로 조금 좌반이 없기 때문에 조금 기울어져 있는데 정우주 선수에 대해서 하나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우주 어떤가요? 했을 때 저한테 김태견 뭐 올해 신인왕이 아주 유력한 김태견 고3 때보다 더 좋다 하는데 사실 이제 올해 이게 황준서 선수도 내후년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하나는 선발급을 원하고 선발 후보급을 원했기 때문에 황준서 선수로 갔어요. 김태견 선수의 구위가 좋고 이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선수라는 걸 몰랐던 건 아닙니다. 알고도 갔는데 일부에서는 이미 지난해 뭐 청소년 대표팀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였던 김태견 선수에 대해서 좋다는 이야기 많았잖아요. 그럼요. 네. 그 두산이 그래서 계약금도 거의 이제 황준서 선수랑 같은 수준으로 줬죠. 정우주 선수는 고3 때 김태견 선수보다 조금 더 좋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빅3로 하나는 정현우, 정우주 그리고 배찬승 선수를 약간 빅3로 보더라고요.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 특히 이제 청소년 대표팀에서. 이거는 그냥 하나에서 보는 겁니다. 다른 팀은 또 다릅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두 선수 정현우, 정우주 이 두 선수 안에서 결정이 나는 거 아닌가요? 1픽, 2픽 그렇습니다. 다? 네. 무조건 그렇게 나고 또 이제 지방의 어떤 한 팀의 단장이 저보고 뭐 정현우, 정우주, 김태현 이렇게 빅3를 좀 묶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태현으로. 김태현 이렇게도 이야기를 좀 하고 조금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하여튼 키움이 정현우 그러면 하나는 정우주 선수 쪽으로 자연스럽게 좀 가고 있습니다. 네, 기사도 계속 나오는데 근데 이게 또 전체 1번이라는 약간 그 상징성이 있잖아요. 상징성이 있죠. 이게 또 계속 그러니까 올 시즌 한 초반 중반까지도 정우주 선수가 이제 전체 1번이라고 유력할 건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약간 또 최근에 정현우 선수로 약간 좀 기울면서 좀 이게 좀 개인적으로는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네, 그 타이틀이 있잖아요. 그게 분명히 특별한 그게 있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인터넷 약정 끝나도 알아보기 귀찮아서 그냥 쓰는 분 많으시죠? 이제는 비교원의 도움을 받아보시죠. 비교원 인터넷 비교원 할 때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8만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원, 78만원의 추가로 유심 변경 시 최대 30만원의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983억 이상 사은품을 지급한 60만 명이 선택한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가입 원할 때 비교원 365일 언제나 상담 가능하고 3초 만에 견적 나오니까 간편하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인 드래프트에서 이제 뭐 키움과 하나의 선택은 어차피 뭐 두 선수 중에 한 명일 것이다 알아보가 되는데 이제 삼성의 선택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삼성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삼성은 사실 세 번째 픽이 아니었다면 조상우 선수를 품었을 거예요. 조상우 선수요? 조상우 선수, 키움의 조상우 선수 품었을 거예요. 조상우 선수를 키움에서 트레이드 처음에 할 것처럼 이렇게 뭐 하고 거의 뭐 전 구단에 그냥 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트레이드를 뭐 그런 분위기였죠. 분위기였는데 삼성은 진짜 고민했거든요. 갑자기 조상우요? 왜냐하면 진짜, 그만큼 이번 세 번째 픽이 그만큼 중요했던 거예요. 이 세 번째 픽이 이종열 단장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럼 돈이면 차라리 하겠다. 근데 우리가 세 번째 픽, 그러니까 세 번째가 아니라 그 어떤 분도 그렇습니다. 삼성 보고 우리가 다섯 번째 픽인 여섯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픽 팀들도 고민하는데 삼성이 세 번째 픽인데 조상우 고민 못할 걸. 그 세 번째 픽이 바로 이런 결과로 왔습니다. 김태현, 배찬. 이제 앞선 영상에서 우리 정현석 부국장은 저 스카우트 팀들 그쪽으로 다 스카우트들 10개 구단 스카우트 상대로 3주 동안 취재를 했었습니다. 스카우트 팀의 생각은 김태현 선수가 상당히 앞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저희도 영상에 나옵니다. 저번 주 영상 보시면 네. 이 청소년 대표팀에서의 활약이 굉장히 변수가 된다. 네. 그리고 또 배찬승 선수가 잘 던져서 그 이후에 또 잘 던집니다. 네. 굉장히 변수가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삼성이 지금 내부 고민 중입니다. 오늘 바로 체크했을 때도 이종렬 단장이 아직 결정 못했다. 왜냐하면 삼성이 지금 양대 축이 돼 있는 팀이 두 팀이 있는데 네. 전력 분석팀하고 스카우트 팀이 네. 이 두 팀이 의견이 갈립니다. 지금 갈리는데 일단 이종렬 단장은 뭐 연고지를 배제하고 실력만 놓고 평가한다. 왜냐면 배찬 선수가 또 그 연고지 학교 출신이니까 그렇죠. 조금 더 설득력이 그리고 있어 보인다는 같은 생각이 값이면 있다고. 로컬보이를 뽑아라는 게 팬들의 의견임을 알고 있어요. 네. 팬들 의견을 알고 있습니다. 구단도 팬들 의견을 나몰라라 하진 않아요. 근데 네. 그만큼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삼성이 보는 건 속구하고 떨어지는 변화구다. 떨어지는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 건 라팍이 조금 작은 구장이죠. 네. 왜냐하면 타자 친화적인 구장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네. 뭔가 그런 게 필요한데 네. 배차승, 김태현 이 두 선수 모두 빠른 공도 있고 네. 떨어지는 변화구도 있어요. 배찬승 선수 슬라이더도 있고 체인지업도 한 번씩 던지는데 정말 슬라이더가 좋습니다. 김태현 선수 스플리터도 또 있고. 네. 그래서 이 두 선수 딱 하고 있는데 배찬승 선수가 쫙 떠올랐어요. 근데 저보고 배찬승 선수가 될 확률이 어느 정도로 너는 보느냐, 네. 야구부장아. 제 생각에 이거 진짜 내피셜. 네. 진짜 제 내피셜. 네. 저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배찬승 선수 쪽으로. 그쪽으로 네,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조금 보는데 아직도 결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타 팀에서 미칠라 그래요. 타팀 전부 저한테 아니 삼성은 뭐 어떻게 결정이 좀 됐나요? 어땠나요? 뭐 왜냐면 빠지면 다음 선수니까 다 좋은 선수들이니까 팬들이 바라보는 지점도 구단이 알고 있어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김태현 선수는 장래성 쪽으로 조금 더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들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배찬승 선수는 오히려 바로 직전감에 즉시 전력감에 가깝다. 미래 전력보다. 근데 우리가 실제 이제 김태균 선수를 봤을 때 즉시 전력에 가깝다 했을 때 즉시 전력감이 그래서 성장을 안 하는 게 아니야 또. 그쵸. 즉시 전력감이다 그러면 여기서 멈춰 있느냐. 그게 아니라니까. 와서도 좋아져요 또. 맞아요. 네. 즉시 전력감인데 즉시 전력감이다 하다가 이 선수가 1년 만에 없으면 안 되는 전력감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미래 보고 데려오면 이 선수는 성장하고 즉시 전력감은 여기서 멈춰 있는 선수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하드웨어도 봐야 되고. 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야. 정말. 삼성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고 한번 네. 좀 댓글도 좀 읽어드릴게요. 네. 삼성 언더아머 유니폼 왜 안 팔리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제 삼성에 안 보면 파는 거죠. 네, 안 네. 팔고 있다는 거. 안 팔고 있죠. 네. 선수들 보면 유니폼에 이거 언더아머 이 표시 있죠. 이게 언더아머 표시 네, 이렇게 네, 된 거. 네. 그게 있어요. 근데 네. 지금 구매를 하는 유니폼 보면 우리 팬들께서 사시는 거는 이 마크가 빠져 있어요. 그럼 어센틱을 안 파는 거예요? 지금 정확히 이게 모르겠는데. 뭐냐면 네. 사실 지금 삼성이 올해 지금 관중이 그냥 대폭발이죠. 라팍이. 그렇죠. 물품이 없어요. 뭐 평일에도 매진됐더라고요. 제가 네. 삼성 팬들 너무 지금 물품을 구할 수가 없다. 왜 이렇게 재고 관리를 그러니까 뭐냐면 물품 관리 예상을 이렇게 네. 못하느냐. 네. 수요 예측을 왜 이렇게 못해 했더니만 이제 관계자가 본인도 알고는 있지만 그날 가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늘 알고 있지만 네. 그래도 한 번 더 가봤는데 가니까 무슨 뭐 어디 집 이사 가는 것처럼 다 팔려 있더라. 물품이 없는 거. 지금 난리가 났어. 물건이 없는데 하여튼 유니폼 지금 대량 주문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네. 조만간 좀 들어오겠지만 그래도 부족할 겁니다. 또 하나는 포스트 시즌에 맞춰서 상품도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할 거예요. 부족할 네. 거고 또 하나 많은 팬들이 선수들하고 똑같은 유니폼 입고 싶어 언더아머. 근데 왜 없어? 네. 이유는 네. 언더아머가 네. 자기네들 로고가 들어가는 제품은 품질 관리를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 언더아머가 지켜나가자면 사실 이 유니폼은 그냥 유니폼 만드는 업체에서 만듭니다. 선수단 유니폼은 상관없어. 근데 유니폼 업체에서 만들면 이 유니폼 뭐 품질이 떨어지는가? 저도 이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제가 네. 말씀드린 저는 그 이면을 잘 못 봐요. 시력이 안 돼. 이면을 못 들어봐. 표면적인 것은 언더아머에서 그러니까 상품이 소비자한테 나가는데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언더아머가 이럴 것 같으면 판매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자기네들이 그럼 뭐 만들면 소싱을 하더라도 아웃소싱을 줘도 이게 뭐 10만 불 이상이니까 갑작스럽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구단 물품을 완전 외주를 주지 않고 직영을 하는 데가 딱 세 군데입니다. 기아, KT, NC. 요렇게 세 군데는 직영입니다. 직영은 물건 10만 원을 팔면 직영은 대략 한 4만 원에서 4만 5천 원이 수입으로 떨어집니다. 비싸요. 그럼 네. 옷 그거 얼마 되겠습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제 요런 뭐 원가 골프 웨어 같은 네. 거 사면 네. 골프
요거는 뭐 한 3만 원. 그죠? 근데 요 마크 이게 뭐 20만 원 해서 뭐 23만 원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니폼도 좀 그런데 외주를 주게 되면 대략 한 23에서 24% 정도 수익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좀 더 줄어들죠. 근데 외주는 재고 관리를 할 필요가 없고 또 직원을 또 새로 고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리스크 관리는 된다. 근데 올해처럼 이렇게 대박이 나면 직영이 훨씬 유리하고 그래서 기아 쪽으로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다른 팀들도 내년에는 직영으로 하겠다 생각을 하는 팀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수도권 팀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좀 언더아머 쪽에서는 좀 그렇게 있습니다. 이제 유니폼에 또 바람막이 점퍼 등등의 언더아머 마크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직영하는 구단들도 물건 없어서 난리예요. 직영해도 몸만 공장을 지금 풀로 돌려도 안 돼도 NC랑 기아랑 같은 공장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게 맞추지를 못하더라고요. 원하는 만큼의 수량을. 올해 너무 지금 야구가 대박이 나면서 지금 다른 구단들도 물건을 사고 싶은데 살 게 없다고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좀 말씀을 조금 드리면 이게 지금 신인 드래프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팬들께서 관심이 많아요. 이 선수가 오면 막 금방 될 것처럼 금방 될 것 같은 선수들도 있었고 잘할 것 같은 선수도 있었는데 부침들도 있습니다. 제가 좀 놀랬던 건 그냥 한두 해 조금 주전으로 활약하다가도 부침을 겪어요. 그래서 트레이드 시장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트레이드 시장 꽤 오래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 팀에서 관심이 없어. 왜 관심이 없는가? 이게 뭐 여러 가지도 있겠죠. 근데 이게 타 팀에서 관심이 없는 경우는 성실함. 이 성실함. 좀 덜 성실하다 이 선수가. 이렇게 딱 이야기가 돌면 이 선수는 완전히 이렇게 좀 됩니다. 조금 뭔가 부족하고 부침이 있고 근데 한 해 잘하고 올해 조금 부족한데 엄청 열심히 한다. 이러면 관심들이 있어요. 한번 잘했던 게 있잖아요. 근데 성실하지 않은 선수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많은 이제 팬들께서도 스카우트 팀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육성도 중요하다. 근데 육성 코치가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하는 코치가 없는 거야. 성인이 되면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이렇게 못하면 저절로 도태됩니다.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진짜로. 그런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제가 올해도 아주 대표적인 선수를 2명 좀 확인을 했어요. 좀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좀 잘하고 있는데 안 나와? 못 나와. 근데 물어보면 이렇게 다른 구단에서도 관심들이 별로 없다. LG가 올해 FA 외부 FA 안 잡고 아니 근데 왜 벌써 선언하시는 거예요? 잡을 선수가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내부 정리가 복잡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잡을 선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투수 같은 경우는 뭐 엄상백 선수인데 최원태 선수를 잡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하겠죠. 만약에 최원태 선수가 뭐 LG에 남는다는 그런 가정하에 FA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본인이 뭐 다른 데가 딴 데에서도 딴 데에서도 진짜 뭐 요즘 선발급이 많이 없으니까 선발 필요해. 그래도 10승은 하잖아. 이러면서 10승 투수는 있는 만큼 좋아. 또 올해는 또 내년 같은 경우는 셀러리 캡이 늘어나네. 그러면 뭐 3년 계약, 4년 계약하면 셀캡 생각을 하면 뭐 거의 연간 23억이면 1년에 그게 얼마입니까? 92억이 뭐 와 크거든요. 충분히 한 명 더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조금 그래서 하여튼 비슷한 것 아니냐. 재원태, 엄상백 비슷한 것 아니냐. 안 잡겠다. 아니 외부 FA는 생각 안 한다. 이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자 기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 선수는 뭐 얼마 전에 저 불펜 피칭했다는 거 나왔죠. 불펜 피칭. 피로 골절인데 그래도 어리다고 해도 시간이 좀 길어질 줄 알았나 봐요. 구단에서. 근데 진짜 빨라요. 회복이 굉장히 빠르고 감독하고 프런트 쪽에서 회의를 해서 한국 시리즈도 중요하지만 팀 미래도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무리시키지 말자. 무리할 수도 없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다. 내년 더 잘하면 되니까 했는데 재활의지는 선수한테 맡기기로 했는데 회복 속도가 너무 빨라요. 불펜 피칭을 한번 했습니다. 30개를 던졌어요. 9월 6일 날. 9월 6일 날 30개를 던졌는데 시도가 한 134km 정도 나왔다 그럽니다. 불펜 피칭인데 그 이후에 보강 운동을 했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통증도 없고 너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장은 조금 더 천천히 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감독님 벌써 이 인터뷰가 나왔어요. 그죠? 좀 체킹해보고 퓨처스리그 등판도 조금 뭐 조율도 한번 잡아보고 하는데 하여튼 그냥 한국 시리즈에 넉넉히 맞춰도 된다. 구단에서 이야기했는데 선수는 최대한 그 전에 한번 정규 시즌에 내가 올라가서 던지고 싶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빨라요. 지금 상황이면 한국 시리즈에 맞춰서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가능하고 또 한 명 한국 시리즈에서 등판하기를 팀에서 기대하고 있지만 말을 하지 못하는 내일 선수 해달라 말 안 하지 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9월 6일 날 시구했잖아요. 깜짝 깜짝 시구인데 나가지 마라.
그러니까 안에서 운동화 좀 하고 네. 밖에 나가서 하면 안 된다는데 팀 동료들, 외국인 선수들하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막 사진도 찍히고 막 그랬나 봐. 네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 알았어요. 시구하는 게. 최강기야, 열혈 찐팬. 네. 그냥 내일이야. 그냥 했어요. 했는데 진짜 회복이 빠른 것 같아요. 좀 빨라요. 네. 근데 깜짝 놀랐어요. 대화를 너무 많이 하다가 이 턱 이쪽을 고정했던 네. 밴드 여기 약간 이쪽이 좀 밴드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밴드 다시 고정하고 토크를 참지 못해서. 네. 내일 실밥을 풀기 위해서 검진을 받으러 서울 간다 그럽니다. 내일이요? 10일. 내일이 내일. 네, 내일 간다 그럽니다. 지금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고 있고 네. 회복 상태를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지금 빠르고 네. 선수의 의지가 매우 강하니까 내일 선수가 만약에 한국 시리즈에 합류를 하게 된다 그러면 네. 기아의 불펜 운영도 당연히 또 달라져야 되겠죠. 그럼요. 네. 그렇겠죠. 아까도 그 날씨 얘기 이제 했었는데 네. 2시 경기 폭염 대책 있습니까? 기가 없지 뭐. 이제 그냥 좀 시원해지기를 네. 이제 지구 온난화 탓만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이 팬들께서도 대단하고 저도 이제 일요일 날 잠실에 갔는데 매진인데 와, 그 땡볕에 햇빛이 너무 뜨거워요. 그러니까 네. 양산을 이렇게 네. 쓰면 뒷분이 이렇게 잘 잘 안 보이잖아요. 네. 그때 민망한 거야. 그것도 미안하다. 같은 팬들끼리 그 야구 한번 보러 얼마나 어렵게 표고해서 왔는데 더운데 그냥 이걸 또 그 제대로 패지도 못하고 땡볕에 32도 막 올라갑니다. 근데 공중파 중계면 싹 바꿔주고 하여튼 폭염 관련 대책은 만들어야 되고 내년에 고민한다는데 뭐 만들 게 별로 있나 하면서 지난해 9월에는 같은 지금 시기에 최고 기온이 26도였다 하는 이야기는 올해가 이상 기온이니까 내년에는 시원해지겠지 뭐 이런 약간 느낌인데 제가 왜냐하면 KBO도 달리 방법이 좀 많지는 않아요. 없죠. 네. 지금 뚜껑을 씌울 수도 없고 에어컨을 틀 수도 없고요. 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할게 내년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하여튼 9월 중순 정도 아니면 초순 정도까지라도 네. 과감하게 2시 경기는 5시로 그리고 혹석이 우리 5시 경기 6시로 했잖아요. 네. 뭐 그렇게 바꾸듯이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선수들도 좋고 팬들께서 진짜 더 힘들어요. 선수들은 공격 수비하고 난 다음에 가서 뜨가웃에서 막 시원한 바람 코끼리 그 에어컨 떼고 물론 선수들은 달리기도 하고 힘들지. 선수들이 힘들었는데 팬들은 어디 갈 데도 없어. 진짜로 그냥 직상에서 진짜 바로 받으니까. 대단하세요. 다들. 특히 이제 그 보통은 원정 응원석 쪽이 햇빛이 많이 이제 해 떨어지기 전까지 막 직사광선으로 쏟아요. 진짜 정말 저는 정말 돈 받고 보셔야 될 분들이 돈을 내고 보시고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구단의 관계자들도 되게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하더라고요. 팬들도 마찬가지. 근데 또 고민을 해봐야 돼요.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네, 저 그 일본 세이부도 이제 그 돔이 구장이 좀 특이해서 에어컨이 없는 돔인데 그 세이브돔은 주위가 뻥뻥 뚫려 있어요. 네, 뚜껑만 이렇게 씌운 거죠. 네. 딱 이렇게 씌웠죠. 네. 그래서 이제 구단에서 그래서 이제 뭐 얼음을 무료로 나눠준다거나 이렇게 그 냉방 용품을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법들을 우리도 내년에 고민을 해봐야 되죠. 당장 동구장이 뭐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근데 또 현장에서는 시간은 뭐 5시나 6시나 큰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준비하는 게 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땡볕에 준비하니까 뭐 1시간이나 30분 미루는 건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 또 2시 경기를 정말 좀 혹한기는 최대한 좀 많이 미루는 쪽으로 해보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중계 화면에 PTS의 구속이 느려요. 보면 선수들도 속이 터져. 전간판은 우리 이제 지금 뭐 트랙맨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데 메이저리그 이제 호카이 같은 경우도 트랙맨하고 약간 비슷한 어떤 그런 수치로 돼서 우리 PTS 시스템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냐. 그래서 KBO가 고심만 하다가 오늘 시즌 한 중반 정도에 분명히 KBO 고위 관계자 저한테 고심하고 몇몇 구장은 조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오늘 정말 이거는 빨리 좀 시급히 풀어야 된다. 왜 통일을 안 하지? 하겠대요. 네, 이거는 좀 고심하고 있고 이거는 수정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좀 참 한다고 하는데 이게 못 믿어. 계속 뭐 얘기 나오잖아요. 그냥 뭐 구속뿐만 아니라 그 뭐 타구 속도랑 막 이런 것도 또 통일이 안 되고 있으니까 맞아요. 지금 비거리 뭐 이런 거. 홈런 비거리, 타구 비거리. 그리고 체크 스윙 비디오 판독 이 부분도 규칙위원회에서 규칙부터 만들어야 된다. 규칙 만들어야 된다. 규칙 만들어야 되고 하여튼 지금 카메라가 일정한 위치에 있어야 되거든요. 카메라를 조금 더 설치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올해 집 엄청나게
야구계가 이게 좀 돈도 많이 변화가 수익을 네. 많이 올렸으니까 네. 요런 투자는 했으면 합니다.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뭔가 요렇게 체크스윙 비디오 판독도 총재도 하고 싶어 합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뭔가 레그킥을 하는 타자는 이만큼 체중이 그 몸이 중심이 나가니까 이 홈플레이트를 좀 어디까지 나가고 하는 것보다도 뭐 일단 어느 선에서 헤드가 지나갔느냐 안 지나갔느냐로 쉽지는 않아요. 네. 전 세계 하는 데 없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안 하는 ABS도 정착을 시킨 한국이니까 한번 시도를 하고 있고 가능하겠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